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 계약을 맺은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다음 주가 이제 운명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문위 개최 여부가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국내 언론에서 일부 이제 코트라의 나노코박스 연내 WHO 승인 기대 이런 어떤 기사들이 계속 이게 나왔는데요. 자, 사실 확인 관련되는 부분 영상은 제가 어제 올려드렸으니까 그 부분 좀 참조를 하시고요. 자, 뭐 이렇게 언론의 내용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코토라의 어떤 이제 2021년 베트남 제약 산업 정보 보고서를 인용해서 7월 달에 이미 WHO에다가 나노코박스 백신 샘플을 제출했고, 요거는 이제 팩트죠. 승인 허가를 신청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이 코트라 자료에 의해서 기술이 내었던 부분인데, WHO 홈페이지에 가서는 아직 이 부분들은 진행 과정에는 나와 있지 않고 캔디데이트 후보에는 일단 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만약 승인 작업이 뭐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연내에 WHO 승인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이전에 뭐 8월달, 9월달에도 보면 WHO 승인 관련되는 뭐 계획은 연내 이런 부분은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노코박스가 WHO 승인을 받게 되면 아세안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코로나19 백신으로 승인하는 백신 되고요. WHO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격면이 모더나의 mRNA 백신보다는 6분의 1 수준이고, 유통 관련되는 부분들도 mRNA보다는 상당히 좀 저개발 국가라든지 이런 어떤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에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 관련되는 부분들을 공개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세안이라든지 인도, 아프리카 이런 쪽에 이제 백신 상황을 호전시켜 줄 것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WHO가 좀 선호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자문위 개최 여부가 계속 이제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서류 관련되는 부분을 보완해서 집어넣었다 했는데, 그 뒤 자문위 개최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뭐 주말이라든지 다음 주에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개최 여부가 나오는지가 뭐 더 당면한 과제에서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인텔 아시아인가요? 예, 거기에 이제 이 의료 개선하는 독일의 노하우에서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와 관련되는 부분에 지멘스의 그 헬시니아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좀 한번 살펴봐 드리면, 사실 이제 지멘스 헬시니아는 지멘스 헬스케어가 이제 2016년도인가요? 이제 새로운 브랜드를 그 당시 이제 뭐 버나드 몬탁 사장인가요? 그거 있을 때 이제 새로 이제 브랜드가 만들어진 거죠. 2014년도에 이제 지멘스가 이제 헬스케어 쪽을 이제 독립 경영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본래 이제 뭐 의료 영상이라든지 진단, 체외 진단 뭐 이런 쪽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뭐 GE라든지 필립스와 더불어서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메이저라고 봐야 되는데요. 뭐 독일에서 상장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멘스 헬시니아가 이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과 이제 협력을 하면서 이 IgG, 그러니까 뭐 면역 글로불린 G 관련 항체의 어떤 정량적 측정을 하면서 이제 도움을 평가를 좀 해줬던 어떤 부분들이 이제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걸 좀 이제 연결을 해보면요. 사실 이제 6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베트남 정부가 이 코백스 공급 추진합니다. 이 당시는 이제 이상이 이제 끝나서 나노젠이 이제 보건부가 아니라 정부에다가 먼저 이제 긴급 사용 승인 관련되는 부분을 의뢰하면서 보건부가 이 부분에서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정부가 WHO하고 이제 뭐 가비가 이 백신 공동 구매 배분을 해서 설립한 이 코백스 퍼틸리티에
자체 생산한 백신을 공급하는 방안도 지금 모색하고 있어서 코백스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지만 공여국으로도 좀 거듭나겠다. 그래서 이제 백신 생산 공장을 설립해 가지고 이 코백스용 백신을 생산하기 위한 특허를 신청하고 자체 개발 생산한 백신도 포함된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이제 6월 달에 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이 이제 그 WHO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메이드 인 베트남 백신을 코백스에 납품하는 방안을 추진을 했습니다. 6월 달에. 그래서 상용화에 가장 앞선 이 나노젠이 이러한 어떤 후보 대상으로 가장 좀 부각이 저 때부터 이제 WHO 관련된 이슈도 같이 부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달, 6월달에 보면, 6월달에 이제 WHO 이제 박기동 사무소장이 인터뷰 할 때도 이 베트남이 그 백신의 허브 형태로 해서 인도가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트남도 인도의 어떤 모델을 좀 본받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미국이나 러시아의 어떤 이미 백신 성공한 것의 어떤 기술 이전과 자국의 어떤 백신 개발 같이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던 어떤 흐름이고요.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WHO에다가 백신 샘플을 제공했죠. 그때부터 줄기차게 7월이라고 하면 아까 이제 코트라가 이야기했던 7월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그 지점의 어떤 기사를 보게 되면요. 임상 시험이 마무리되는 대로 허가를 신청하겠다. 요때 요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임상 시험이 마무리된다는 말은 7월 달 기준이면 3상이 그때 6월 11일 날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3상이 이제 끝나면 이제 허가를 신청하겠다. 요렇게 일단 그 기사로 보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WHO가 그 당시에도 그 벤치마킹 시스템에서 두 번째로 이제 그 뭐 수준을 갖췄고 임상 시험의 결과를 검토해서 효능, 안전성, 품질 이게 충족되면 승인할 능력을 있음을 의미했다.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는 이 나노젠을 개발할 때 WHO 심지어 이제 FDA의 어떤 기준까지 맞추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저 때부터 계속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보시게 되면 이 테드로스 WHO 그 사무총장도 이 판민지 총리한테 베트남 백신의 그 코백스 가입을 또 권유도 이때 했고요. CDC와 함께 이제 중화항체 기준 수치를 수립한 독일 지멘스 헬시니아 여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헬시니아 관련되는 부분이 이 당시에 임상 결과에 참여해서 데이터 공식력을 높아지고 이러저러 보면 이 WHO나 FDA까지 이제 염려를 두면서 뭔가 협력을 관계를 계속 이제 모색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가격도 싸고 안전성도 좀 뛰어나고 유통에서 다른 부분하고 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중앙체 관련되는 부분이 이게 간접적으로라도 이 보호 효능 관련되는 부분들을 기존에 이제 그 백신들 유통되는 백신들하고 그 회복기의 혈청 관련되는 부분하고 변화해서 간접적으로 보호 효능을 나타내는 데이터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 지멘스 헬시니어스가 이 관여해서 이 데이터 공식력을 좀 높여놨던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8월 말에도 보면 이 WHO 코로나 백신 후보로 이제 그 당시 이제 정제가 되죠. 캔디데이트 후보로 제가 어제 보였던 엑셀 파일 그거는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WHO 홈페이지 가면 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들어가게 되면 좀 지연되었을 때 데이터 지연 관련되는 부분 빨리 안 됐을 때 요 기준을 맞추기 위한 게 이때 나왔다기보다는 7월달 이후로 계속 이걸 염두에 뒀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면역 원성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요거 이상의 보호 효과,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인도 그 연구소 관련되는 부분까지 좀 추가되어서 면역 원성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도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9월 5일에는 이분이 이제 도민시 이제 연구개발 관련되는 부분에 나노코박스 연구개발 책임자죠. 그래서 WHO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해서 7개 백신에 대해서 면역 생성 자료를 보면 회복 집단제 항체보다 백신이 만들어낸 항체가 더 높으면 보호 효과가 더 높아진다. 이런 여기가 그 당시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면역 글로불린 G 수치하고 중심성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뭐 42일 차에 90일까지 유지를 해줬다. 유지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혈청 전환율 이런 부분들이 회복군보다 높았다. 그래서 이때 이제 델타 변이 관련해서 62.2% 이 데이터들을 WHO에 보내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때도 9월 달에도 임상 3상이 완료되는 대로 7월 달에 마찬가지로 절차를 시작하겠다. 요렇게 계속 일단 나왔기 때문에 이 자료만 본다고 하면 7월 달에 만약에 신청을 했으면 이게 좀 뭐가 좀 안 맞는 거겠죠. 그래서 임상 3상을 끝내면 절차를 시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 뭐 중요한 거는 뭐 나중에야 지나고 나면 공식적인 내용이 나오면 이 부분들은 뭐 밝혀지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쭉 왔던 플로우로 보면 이제 3상을 완료하면 절차를 시작하게 되면 그 플로우에 WHO에 뭐 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팩트 확인은 이 정도 선에서 다시 한번 오늘도 아침에 이제 기사가 나왔으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쭉 흘러왔던 분위기를 보면 완료되면은 절차를 시작한다라고 밝혔고 거기에 맞추어서 샘플도 보내고 데이터도 정립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자문위 개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자문위 개최가 쉬는 기간에 주말에도 뭐 그 부분 소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이 다음 주 정도는 좀 보통 나와야 되겠죠. 11월 달은 이제 본래 이제 뭐 마무리가 되고 하는 당헌이었으니까 그거보다 빠르게 뭐 진행되려고 하면 지금 이제 빠른 어떤 속도의 어떤 자문위 개최가 이제 필요한 어떤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가 차트 흐름에서 좀 살펴보면 제가 이번 주 내내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57,000원대의 어떤 흐름들을 뭐 종가상으로는 깼습니다. 그래서 이제 5일 동안에 지지는 나름 뭐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했다고 합니다만 거래량도 줄어서 요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넘게 지금 이 부분에서 플랫형 조정을 했는데요. 거래량을 낮췄으니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뭐 지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가격은 살짝 이탈을 해줬던 상황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분을 늘어났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어제보다 좀 줄었고 이제 기관들은 계속 좀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들 같은 경우 좀 혼조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지지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그 파동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방향을 잡는 대로 이제 움직이는 어떤 라인들이기 때문에 재료 반영들이 훨씬 더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 빠르게 나와줘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다음 자리는 이제 바로 이제 5만원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재료가 나오냐 안 나오냐 지금의 어떤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본다면 그런 부분이 반드시 좀 필요한 어떤 지점이고요. 수급은 그나마 그래도 이제 좀 거래량이 줄이면서 외국인들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른 어떤 종목에 비해서는 이번 주 좀 견조한 흐름이었죠. 근데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진짜 이제 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 방향으로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지점입니다. 이 부분들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제 하방이 이제 열리면 일단 5만원 라인까지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 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양봉의 흐름들이 나와야 되고 내려가면 이제 5만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라인은 이제 4만원 밑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차트상으로는 숙지를 하시고 대응 전략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좋은 소식이 또 베트남에서 이제서 나오는가가 제일 또 확인할 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하시고 WHO 관련되는 부분들은 또 공식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또 추가 영상 올려도 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